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실용화성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칠화음 그리고 칠화음에 대한 전위까지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서 전위를 했을 때 1전위, 2전위 그리고 칠화음이 들어가게 되면 음이 4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전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위들 그리고 전위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코드를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걸 써주고 이런 식의 표기 방법들까지 이제 다 구성을 해봤고 오늘은 자 챕터 7이에요. 챕터 7 우리 1권 교재 1권의 챕터 7 챕터 7에 보면 텐션 코드란 유닛 38 텐션 코드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텐션이라는 뭐 영어 단어는 있지만 우리가 음악 내에서 특히 실용음악 내에서 쓰는 텐션이라고 함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기본 3화음 위에 7화음 자 우린 이렇게 그냥 배웠는데 얘네들 규칙이 있어요. 일단 보시면 3화음까지 쌓아 올라가는 동안도 3도, 3도, 3도예요. 무슨 3도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3도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음으로부터 3도씩 쌓아 올라가는 게 화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3화음, 7화음까지도 이런 구성을 가지고 택하게 돼요.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7화음까지 다시 자, 여기는 3화음이래. 여기는 7화음이에요. 3화음은 여러분 뭐예요? 3화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화음이죠. 음이 2개면은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화음이 아니라 여기는 음정이죠. 거리. 두 음 간의 거리. 음정이라고 불렀고 3개가 되면서부터 화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3화음이 딱 돼서 기본 구성을 이룬다고 하면 앞에 있는 숫자를 바꿔줘서 7 화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돼요. 그럼 1, 3, 5, 7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대중음악, 실용음악에서는 사실 7화음까지를 기본으로 놓고 계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7화음을 기본으로 화음 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7화음, 그러니까 3화음은 너무 기본이 되는 화성이지만 여기에 7화음은 자연스럽게 추가를 해서 7화음이 기본이 되는 화성이 있는 걸로 계산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코드에 7화음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예시를 들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3화음이라고 함은 굉장히 기본적인 화음이잖아요. 기본적인 화음은 어때요, 여러분? 단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먼저 최초의 스케치를 하거나 뭐 코드를 구성을 할 때, 코드 프로그레션을 만들어 갈 때 모든 코드들이 전부 다 그냥 3화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음에서 어긋나는 코드들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더 좋은 느낌도 덜 들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화음일지라도 그러니까 3화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곡이 있다면 대중음악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파퓰러한 곡들보다는 사실 뭐 동요라든지 어린이들이 조금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곡들처럼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봤던 동요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만화 영화를 봤을 때 애니메이션 주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인 3화음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고 단순한 느낌이었다면 7화음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어떤 대중음악 파퓰러한 음악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삼화음이라고 음악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순함을 단순함만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어, 고려를 해서 실화음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요즘은 여러분들 요즘 동요나 요즘 뭐 애니메이션 주제곡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요라고 해서 팝이나 이런 것들이랑 별반 다른 차이가 없어요. 워낙 구성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화음을 짜는 어떤 코드들도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삼화음만 가지고 작곡을 하던 시대는 이미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특히 그게 뭐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요나 혹은 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주제곡 같은 것들일지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90년대 때 나왔던 노래들 혹은 뭐 90년대 때 동요나 만화 영화나 2000년대나 혹은 뭐 2010년대나 너무나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요. 사운드 소스도 그렇고 또 어떤 멜로디 라인도 그렇고 아니면 노래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 많은 것들이 달라졌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자 3화음, 7화음까지는 그냥 기본 화음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텐션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화음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3도씩 쌓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도, 3도. 자, 여기까지가 7화음이에요. 3도 위를 싸면 레, 또 3도 위를 싸면 파, 또 위를 싸면 라, 또 위를 싸면 도니까 같은 의미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3도 위가 의미가 없어지죠. 자, 그러면 1, 3, 5, 7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9, 11, 13 음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와, 그러면 7화음까지 있던 애들과 9, 11, 13음이 추가가 되면서 9화음, 11화음, 13화음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굉장히 많은 어떤 코드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음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텐션은 9, 11, 13음을 가지고 우리는 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텐션이 포함된 코드들이라고 하면 코드 안에 9, 11, 13음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텐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8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텐션 코드란 7화음에서 위로 3도씩 더 쌓아서 만든 화음입니다. 맞죠? 방금 설명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 책에 정리가 되어 있고 9, 11, 13음에 세 종류의 텐션음이 존재하는데 9, 11, 13 이 음들의 조합으로 인해 다양한 텐션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음들을 조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만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두 개가 다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텐션 코드를 사용하면 화음적으로 어울리면서도 긴장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텐션 코드를 우리도 모르게 간혹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곡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요 9번째, 11번째, 13번째 음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귀에 익숙하게 들렸었지만 정작 다시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어떤 음을 넣었을 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요걸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직적으로 쌓았지만 가로로 쭉 펼쳐보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이게 스케일을 그린 게 지금 아니에요. 그쵸? 스케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자, 스케일을 그린 게 아니니까 이걸 하나 빼보도록 할게요. C 메이저. 자, 7 코드를 먼저 펼쳐본 거예요. 거기에 얘 몇이죠? 9, 11, 13음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추가를 해서 펼쳐봤어요. 그럼 얘는 1, 3, 5, 7, 9, 11, 13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텐션음을 먼저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하게 속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편하실 수도 있겠다. 도, 미, 솔, 시를 제외하고 레, 파, 라라는 애들이 9, 11, 13음이 되는데 얘네들이 모든 음들이 9, 11, 13음은 있지만 되는 음이 있고 안 되는 음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인 텐션 원리에 의해서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텐션을 공부할 때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텐션을 공부하기 바로 직전까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칠화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변수라는 것들이 조금 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텐션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변칙이 너무 많아요. 텐션이 들어갈 때는 이 직접적인 텐션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코드들과 어떻게 부딪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텐션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골라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초의 그 개념과 그리고 응용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9, 11, 13이 텐션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텐션의 조건은 텐션 음과 장이도 거리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음은 누구와 장이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냐? 바로 직전음, 아래에 있는 음. 자, 텐션 음을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음과 이렇게 펼쳐서 해놓은 이유는 아래 옆에 있는 음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레와 도의 거리, 파와 미가 짝지어지는 곳, 라와 솔이 짝지어지는 곳, 다 뭐죠? 2도 거리인데 장이도인지를 보세요. 레, 도, 장이도 맞죠? 메이저 세컨, 미파, 단위도죠. 그러면 마이너 세컨인데 그러면은 얘는 텐션 구성이 안 되겠네요. 라, 솔, 장이도.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든 거는 지금 C 코드예요. C 코드. C 메이저 코드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라, 파, 레. 여기서 안 되는 거는 뭐죠? 파. 미는 안 돼요. 왜냐? 단위도니까. 자, 그러면 C 메이저에서 쓸 수 있는 코드는 다시 C 메이저에서 쓸 수 있는 텐션은 무슨 음이 되는 거예요?
9음과 13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9음과 13음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얘를 직접적으로 C 메이저 코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 C 메이저 코드, C 메이저 조성에 C 메이저 코드면은 몇 도예요? 1도죠. 그럼 1도 화성은 다른 데로 가도 1도 화성이라는 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죠. 이게 키가 바뀐다고 해도 1도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C 메이저에서 1도는 C 키에서 1도는 C 메이저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해서 보면 C 키의 1도는 9음과 13음만을 텐션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화음 기호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C 키, 그렇죠? 그리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삼화음을 먼저 그려봤어요. 여기에 7화음을 얻는 것까지는 크게 불편함이 없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9, 11, 13음을 한번 쌓아볼게요. 9 텐션은 4분음표 헤드로 꽉 찬 헤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9, 11, 13을 쌓았어요. 그러면 레와 도는 몇 도예요? 장이도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아래 걸로. 그러면 파는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미랑 비교해야 되는데 파, 미 가능해요? 안 되죠. 라, 솔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13음이 텐션이 될 거고, 그 다음 2도 마이너, 레파라도, 미, 솔, 시가 돼요. 맞나요? 미는 누구랑 비교해서 봐야 될까요? 미, 레, 장애도 맞아요. 9 되고, 솔, 파 되죠? 시, 라 되죠? 9, 11, 13 이렇게 적힐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도 미솔실에 파, 라, 도. 파, 미, 되나요? 단위도죠? 그러면 3도에서는 구음을 쓸 수가 없겠네요. 라, 솔 되고, 도, 시, 도시, 도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3도에서는 11음만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파, 라, 도, 미, 솔, 시, 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솔, 파 되죠? 시, 라 되고 레, 도 돼요. 그러면은 4도는 9, 11, 13음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솔, 시, 레, 파, 라, 도, 미, 라, 솔 되고 도, 시, 도는 안 되겠네요. 단위도니까. 미, 레 되죠. 그러면 9, 13음 라, 도, 미, 솔, 시, 레, 파 시, 라 되고 레, 도 되고 파, 미 파, 미는 안 되네요. 그러면 9, 11 자, 시, 레, 파, 라, 도, 미, 솔 도, 시 안 되죠. 단위도니까 미, 레 위레는 되죠. 도시 안 되고 위레 되고 솔파 되고 그러면 11, 13. 자, 여기까지 잠깐 먼저 좀 적어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1도부터 과연 어떻게 좀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우리 C 메이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도부터. 자, 3화음이죠. 3화음에 7음이 추가됐어요. 7음이 추가된 음에 이렇게 텐션으로 쌓았는데 장이도 구성이 안 되는 F는 제외하고 두 음을 사용하게 되면 자, 일단 느낌이 어떻게 되죠? 텐션이 들어가게 되면 무언가 어긋나는 느낌이 첫 번째로 들기는 해요. 하지만 텐션의 목적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텐션은 뭐예요? 긴장이죠. 긴장감. 이 원론적인 뜻이 음악에 이렇게 녹아서 얘를 이렇게 부르는 건데 등장할 때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고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얘를 원칙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텐션, 해결.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이 되고 응용이 되면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겠죠. 보통 텐션 해결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텐션 해결. 리졸브라고 하니까 R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다시 한 번에 텐션 해결이 됐던 것들이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텐션 해결. R은 리졸브의 약자로 보시면 돼요. 해결. 텐션 해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혹은 텐션 해결. 텐션 해결. 텐션 해결.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텐션 해결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끌고 오고 그 다음 해결.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텐션의 역할이 길었다가 더 길었다가 더 길었다가 해결될 수 있게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 소리를 딱 들으면 레라 요 도미솔시 그리고 레라 요 음들이 부딪히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직전음으로 해결됐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요. 가령 도미솔시 레가 주로 사용됐으면 레는 도로 해결이 되고 도미솔시레 라가 사용됐으면 레와 라가 도솔로 2도씩 내려가면서 해결되기도 해요. 이렇게 긴장감을 줬다가 해결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 2도에서는 상이도 관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크게 그러니까 뭐 걸리는 게 많이 없어요. 3도 4도가 됐을 땐 5도가 되었을 때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도 했지만 텐션의 길이가 그러니까 비중이 밸런스가 좀 길어지면서 간혹 텐션이 채로 종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음악에 듣다 보면 기본적인 요건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응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텐션 구성에 대한 이해를 완벽히 하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거나 했을 때 크게 어려움이 안 생겨요. 5도였고 지금 13음은 안 부딪히는 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랑 파가 단위도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파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7도에 대한 텐션을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더 이야기를 하면 기본 개념인 거예요. 자, 기본 개념은 기본 개념대로 이제 두셔야 돼요. 기본 개념은 말 그대로 어떻게 텐션이
그 발생하게 되는지 원리 혹은 원리에 대한 이유, 장이도, 간격일 때 음들이 어울리기 때문에 텐션으로 쓸 수 있다까지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배우게 될 텐션에 대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추가가 돼요. 이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자꾸 헷갈려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질문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이제 괴롭힐 텐데 기본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변형이 될 거예요. 숫자가 변형될 때도 있을 거고 이제 로마자가 주는 변형이 있을 거고 또 이게 키가 메이저이냐 마이너이냐 마이너에서도 또 세 가지 종류로 우리 나뉘죠. 그렇게 따르면 또 이거에 대한 텐션이냐 여러 가지들이 아마 있을 텐데 첫 번째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시고 나서 추후의 것들을 점점 쌓아가 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과제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 단체방에 우리 올려놨는데 이따가 막판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 뭐 예를 들어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식의 주제이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98페이지에 있는 텐션음 한번 복습하는 겸 보도록 할게요. 텐션음 종류를 이제 9, 11, 13음을 가지고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편의상 근음에서 장이도 위에 있는 음으로 사용을 한다 이제 되어 있어요. 7화음 플러스 레 7화음 플러스 파. 근데 여기서는 C7 코드에 대한 텐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우리는 C 메이저 7에 대한 텐션 음들이요. 그 1도, 2도 이렇게 올라갔었고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1도, 2도, 3도 이렇게 로마자에서 올라갔던 거고 얘는 지금 비교를 C7 코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 9음이죠. 파 11, 라 13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레, 파, 라 이렇게 되면서 레는 도와, 파는 미와, 라는 솔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표현을 위해서 9, 11, 13이 적혀 있긴 하지만 쓸 수 있는 거는 장이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198페이지에 있는 거는 단순히 9, 11, 13음에 대한 이해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건 장이도 거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9음, 11음, 13음이 있고 근음과 장이도 거리, 근음과 완전 4도 거리, 근음과 장 6도 거리, 완전 4, 장 6도 거리를 9, 11, 13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들 뭐냐면 편의상 여러분들이 자리를 찾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관계인 거죠. 쓸 수 있고 쓸 수 없는 텐션이 있는 건데 쓸 수 있는 텐션은 장이도 간격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9, 11, 13음이라는 애들이 있다라고 이제 먼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텐션 코드의 표기법. 연속적으로 텐션음이 붙는 경우 연속적. 이 연속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텐션음은 9, 11, 13음이 있죠. 일단 우리 출발은 9음이 쓰이려면 그러니까 도미솔 C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9음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9음까지만 쓰인 거예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쓰였다고 하는 거는 9음과 11음이 이 두 텐션이 연속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연속적으로 쓰였어요? 11음까지. 그럼 여기에 13음까지 추가가 되면은 13음까지 연속적으로 쓰인 거고. 그러면 코드 표기를 할 때 연속적으로 쓰인 애들 중에 맨 마지막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연속적으로 쓰이지 않은 거는 뭐냐? 도미솔 C. 자, 9, 11, 13음을 쓸 수 있다고 했지. 이걸 꼭 반드시 다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만 쓸래요. 그러면 도미솔 C에 파음만 텐션으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으로 이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연속으로 이어지는 애는 누구죠? C 메이저 7. 그리고 무슨 음이 추가가 됐어요? 11음. 11. 추가된 걸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C 메이저 7 플러스 11음. 혹은 9음을 빼고 9음이 없으면 연속이 안 되니까 나는 11, 13음을 같이 쓸래. 그러면 C 메이저 7에 11, 13.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11음을 안 쓰고 9음이랑 13음만 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연속이에요? 도미솔 시레까지가 연속이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C 메이저 9까지 연속이니까 거기에 13음이 플러스. 요거는 코드 표기법은 정해진 어떤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텐션 코드의 표기법. 연속적으로 텐션음이 붙는 경우, 연속적으로 붙는 경우는 마지막 텐션음을 적어주면 여기서 마지막은 누구예요? 얘예요. 이제 연속적으로 쓰인 거에서 이렇게 적어주면 표기합니다. 그러면 C 메이저 9이 될 수 있겠죠. 비연속적으로 텐션음이 붙는 경우, 텐션음이 비연속적으로 붙는 경우 연속적으로 붙은 코드 이름 뒤에 이거는 비연속적이죠. 연속적으로 붙은 코드 이름 위에 괄호로 독립적인 텐션음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C,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C-7이라는 애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냥 똑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C-7, 도, 미, 솔, C. 자, -7이면은 단3도, 단7도가 돼야 되겠죠? 맞죠?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기에 11음이 추가가 돼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음이에요. 그럼 얘는 C-7, 11, 텐션 11음. 혹은 13음만 들어갔어. 도미솔 C, 도미 플랫 솔, C 플랫 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C-7까지 연속적으로 쓰이고 텐션 13음.
자, 여기에 라가 들어갔어요. 그럼 연속적으로 쓰인 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그러면 C-7이 아니라 C-9 적고 13음 이렇게 적어주고, 자 11, 13음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연속적인 음이니까 C-7 플러스 괄호 열고 11, 1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너무 쉽죠?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니까 특별히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이 연속적으로 달라붙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코드 표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F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음 구성음이 어떻게 될까요? 파, 라, 도, 미 플랫, 솔 없고 C가 되겠죠. 맞아요? F7 13이 되면 레가 될 거고, F7 11 13이 되면은 C 레가 두 개가 다 들어갈 거고, F7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F7이 아니죠. 여기 끝까지 연속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연속적인 사용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것만 빨리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 있는 것들 가볍게 첫 줄만 한번 몇 개만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 1번에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 1번의 두 번째 거 7화음이래요. 9화음이 되려면 9음이 뭐예요? 그럼 9음은 레, 파샵, 라, 도, 그 다음에 미, 9음, 솔, 11음, 13음. 너무 쉽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했었고, 세 번째 거 미솔 시레 7화음이죠. 9음은 파, 라, 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도씩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 맨 마지막 거 하나 해볼까요? 좀 아래에다 적을게요, 그냥. 시, 레샵, 파샵, 라, 도, 미, 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9, 11, 13은 이제 사용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숫자상으로 9, 11, 13을 위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반대로 표기법을 먼저 보고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C-7 플러스 9래요. C-7 플러스 9 9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쭉 연속적이네요. 그러면은 7 대신에 C-9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거 C-7 플러스 9, 11 C-7 플러스 9, 11
그러면 얘는 C-11 왜? 연속적인 사용의 맨 위에 있는 애를 적어주면 되니까. 두 번째,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 C-7 플러스 9, 11, 13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C-7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맨 마지막인 13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C-7 플러스 11음만, 그러면 C-7에다가 간격이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가로 열고 11, 여기에 13음이 추가되면은 11, 13. C-7에 9음이랑 13음이 들어갔으면 9, 1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적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이번 주는 제가 특별히 숙제는 따로 안 내드릴게요. 숙제는 그냥 따로 여기 책에 있는 숙제들은 안 하셔도 괜찮고 반드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복습을 해보시고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한 것들과 그 다음에 다른 교재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간추려가지고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파일로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좀 읽고 그 다음에 복습을 반드시 해보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텐션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헷갈려요. 물론 기존에 공부하고 들어왔던 친구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화성을 처음 배우고 텐션까지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한 학기, 두 학기 내에 다 완벽하게 깨우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뭐 작곡 전공하는 친구들까지도 한두 해의 텐션을 화성을 공부해서 깨우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시할 때 수년간 단연간 이것들을 해와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전공 친구들도 크게 어렵다고 이거를 뭐 미리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고 이 화성들은 사실 이 수업 시간에 다 배운다고 완료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적이 되면서 깨우쳐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음악하는 어떤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고 누적이 되고 그때마다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지금 반드시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실용화성 수업이지만 저는 이 모든 우리 전공 친구들이 화성학을 정말 뭐 100%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업을 원하는 건 저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뭐 여러 우리 전공 친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실용 화성 수업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경험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여러분들 접하다 보면 이 화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 시기가 와요. 남들과 다르다고 나는 왜 모르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속도가 다를 뿐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금 오래 걸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화성학 이렇게 개념들 뭐 아니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것들을 쭉쭉쭉쭉 나갔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심지어 기본적인 개념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야기할 때 우리 음정이라든지 그런 텐션이라든지 각 섹션, 각 단원에 의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습 많이 해보시고요. 따로 숙제는 이번 주는 안 드릴게요. 그래서 과제 지난번에 드렸던 중간고사
같은 것들 좀 그냥 준비하시고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과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대중음악, 그러니까 국내 대중음악에 제한해서 시대별 변천사에 대해서 시대별 변천사 특징인데 자, 19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그러면 딱 우리가 지금 2020년이니까 10년 주기예요. 그쵸? 90년에서 2000년까지 오는 동안 10년, 여기서 여기까지 10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10년인데 세 개의 시대가 있죠. 얘네들의 변천사를 쓰시고 변천사를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어쨌든 이 에세이 쓰는 것들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천사를 쓰시는데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서 쓰시는데 서론에서는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가령 90년대부터 지금 2010년대까지 2020년대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예를 들어서 음원의 디지털화이다 라는 뭐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건 한 가지. 그러면 음원의 디지털화가 되는 동안에 예로 들 수 있는 부분들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올 때 2010년대에서 2010년대로 올 때 그러면 테이프에서 뭐 CD로 오면서 CD에서 MP3로 가면서 MP3에서 뭐 스트리밍으로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적어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왜 이렇게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적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본론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상황의 결론은 그럼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어떤 게 쓰이겠구나. 서론, 본론, 결론이 또 주제가 또 통일이 돼야 되겠죠. 너무 갑자기 뜬금없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을 잘 잡아야 돼요. 서론에는 내가 쓰고 싶은 말 혹은 지금은 좀 산업적인 이야기였다면 국내 시대별 변천사 특징 장르 하나를 선택해서 서론에서 발라드 음악의 변천사 뭐 90년대 때는 어떤 악기들이 주로 많이 쓰였었고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어떤 악기들이 주로 많이 쓰였었는데 달라진 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도 좋고 결론, 발라드라는 뭐 특징은 어떤 곡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도 이런 뭐 구조들은 계속 나올 거다. 그렇지만 악기의 쓰임이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상된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좀 해서 시대별로 쓰였던 예제를 반드시 찾아보세요. 이 예제라고 하면 90년대에 쓰였던 또 곡 하나, 2000년대에 대표되는 곡 하나, 2010년대를 대표했던 곡 하나를 예로 들어서 주제에 맞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주제에 맞는 예제들을 한 곡씩 채택해 보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반드시 내가 쓰고 싶은 주제, 본론에서는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결론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A4 용지 제가 뭐 5장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글자 크기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5장 내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반드시 꽉 채워야 돼요 이런 것도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5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한 줄하고 끝났어. 이러면 좀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에 최소한 절반은 차지할 수 있게끔 적어주시고
기한은 제가 6월 30일 수요일까지예요. 요거 그냥 뭐 따로 중간고사 기간이 있다기보다 이번 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 할 수 있는 어떤 과제들, 중간고사로 볼 수 있는 과제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전부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제가 그 채점을 해야 되고 학교 측에서도 따로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에 많은 자료와 많은 숙제와 많은 어떤 그 어떤 자료 증빙들로 인해서 채점 평가가 내려와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과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이게 물론 제 수업뿐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여러분들 과제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한을 좀 넉넉히 드렸어요. 6월 30일까지 해주시고 우리가 종강이 7월 아마 둘째 주인가 그럴 거예요. 기말고사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말고사는 뭐 7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 사이에 다시 제가 날짜를 정해서 과제 그러니까 어떤 주제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내셔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렸고 요 과제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뭐 톡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뭐 여러 친구들 있는 곳에서 물어보기 좀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악 분석 과제 아직 안 내신 친구들 내주세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두 번째 과제까지 전부 다 내주셨는데 원래 우리 지난주 금요일까지 내기로 했는데 어제 오늘도 계속해서 제출해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안 낸 친구들 마무리해서 내주세요. 내는 것과 안 내는 건 진짜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뭐 최선을 다해서 했든 못했든 일단 하는 데까지라도 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 늦게 낸 거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페널티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는 것과 안 내는 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과제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오늘 이 텐션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해 봤는데 반드시 복습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번 주는 과제 없으니까 따로 뭐 사진 찍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보시고 제가 드리는 어떤 파일들로 복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